맥라렌이 포뮬러1 최고의 드라이버를 영입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일부러 거절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두 번의 월드 챔피언 미카 하키넨은 맥스 베르스타펜의 합류가 오히려 팀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름 휴식기 동안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베르스타펜의 미래입니다. 레드불과의 계약에는 성적에 따른 이탈 조항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여겨졌던 메르세데스뿐 아니라 최근에는 맥라렌까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가 시장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팀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맥라렌의 전설 하키넨이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장 빠른 드라이버를 영입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팀은 뛰어난 개인보다 완성된 조직과 강한 팀워크에서 탄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맥라렌은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라는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 라인업 가운데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2023년 이후 꾸준히 팀을 성장시키며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팀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하키넨은 이런 안정적인 구조야말로 지금 맥라렌이 가진 가장 큰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팀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고의 두 드라이버를 보유한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괜한 변화는 팀 내부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분위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키넨의 주장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는 데이비드 쿨사드와 오랫동안 맥라렌에서 함께 활동하며 팀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드라이버 조합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팀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 결과 맥라렌은 월드 챔피언십을 차지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좋은 팀 분위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신뢰와 협력으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스타 드라이버라도 기존의 균형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베르스타펜의 실력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월드 챔피언에 오른 최고의 드라이버이며 어떤 팀이든 즉시 우승 후보로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키넨은 포뮬러1에서는 속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팀 내부의 조화와 개발 방향, 엔지니어와 드라이버의 신뢰 관계까지 모두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현재의 드라이버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맥라렌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드라이버 가운데 한 명을 영입하는 과감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라는 검증된 조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공을 이어갈 것인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챔피언십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라렌은 베르스타펜을 반드시 영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의 드라이버 라인업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빠른 포뮬러1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단순히 페라리에 적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포뮬러1 패독에서는 오히려 페라리가 해밀턴에게 맞춰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힘을 실은 인물이 바로 1996년 월드 챔피언 데이먼 힐입니다. 그의 발언은 해밀턴의 부활을 넘어 페라리 내부의 권력 구조까지 달라졌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2025년 해밀턴의 첫 페라리 시즌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팀,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머신 특성 속에서 그는 좀처럼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름 휴식기에 들어선 현재 해밀턴은 드라이버 챔피언십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선두인 키미 안토넬리만이 그의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먼 힐조차 러셀이 전체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머신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결과에서는 해밀턴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여기에 팀 동료 샤를 르클레르와도 30점이 넘는 격차를 만들며 페라리의 확실한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화제가 된 것은 성적이 아니라 힐의 분석입니다. 그는 해밀턴이 겨울 동안 엄청난 준비를 했으며 단순히 자신이 페라리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페라리가 해밀턴의 방식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힐은 해밀턴을 두고 그를 반으로 자르면 안에는 경쟁자라는 단어가 쓰여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해밀턴이 자신의 경험과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라리가 막대한 투자로 해밀턴을 영입한 만큼 해밀턴 역시 자신의 철학과 업무 방식 그리고 원하는 머신의 방향성을 팀에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당신들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페라리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해석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보통 새로운 드라이버는 기존 팀의 철학과 개발 방향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밀턴은 7차례 월드 챔피언의 경험과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개발 방향 자체를 바꾸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팅 변경이 아니라 머신 개발 철학과 운영 방식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다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고, 르클레르는 예상보다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패독에서는 이제 페라리의 기준이 르클레르가 아니라 해밀턴이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챔피언십 경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토넬리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밀턴이 지금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후반기 타이틀 경쟁은 훨씬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페라리 내부에서는 모든 개발 자원이 누구를 중심으로 집중될 것인지가 시즌 후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밀턴 중심 개발이 계속된다면 르클레르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데이먼 힐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는 해밀턴이 자신의 이름값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리더십과 경험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026년 해밀턴 부활의 진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라리가 정말 해밀턴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그의 뛰어난 경기력이 만든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빠른 포뮬러1 소식과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2027년 포뮬러1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닙니다. FIA가 사실상 기존 프로젝트의 한계를 인정했고 앞으로 팬들이 가장 싫어했던 직선에서의 배터리 고갈 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것이 차세대 F1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불과 시즌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FIA와 각 팀들은 2026 파워 유닛 규정이 현실에서는 예상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거의 절반씩 출력을 담당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트랙에서는 에너지 관리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특히 MGU-H가 사라진 이후에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고 기존과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는 긴 직선에서 전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드라이버들은 가속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직선 중간에서 전기 출력이 끊기는 이른바 배터리 드롭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팀의 공기역학 개발 속도가 FIA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더 높은 다운포스는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의미했고 전력 시스템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FIA는 공기역학 규정까지 수정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파워 유닛도 단계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터리입니다. 현재 최대 저장 용량인 4메가줄은 2027년에 4.5메가줄로 늘어나고 2028년에는 5메가줄까지 확대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직선에서 전기 출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드라이버는 이전처럼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극단적인 주행을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전기 모터의 특성도 바뀝니다. MGU-K의 최대 출력은 기존 350kW에서 300kW로 낮아지지만 에너지 회수 능력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2027년에는 회수 출력이 375kW로 올라가고 2028년에는 400kW까지 증가합니다. 즉 순간적으로 강하게 사용하는 대신 더 효율적으로 충전하고 더 오래 사용하는 방향으로 철학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드라이버의 운전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너 탈출 시 스로틀을 언제 열어야 하는지조차 배터리 전략에 맞춰야 했습니다. 어떤 서킷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라인을 선택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아껴야 했고 이는 순수한 레이싱보다 시스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러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시작 직전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해 추월 기회를 잃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회수 한도가 완화돼 재시작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레이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포메이션 랩과 예선 준비 랩 역시 배터리 관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팀 전략은 더욱 단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FIA는 아직 속도별 전기모터 출력 곡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팀들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문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성능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공기역학 개발 경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7년 규정이 현재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공격적인 레이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선에서 갑자기 힘을 잃는 장면은 줄어들고 드라이버들은 다시 레이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FIA의 이번 배터리 규정 변경이 포뮬러1을 더 재미있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빠른 F1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